뭐 성직자면은 정말 절대적 신뢰의 대상일 테고, 그리고 성직자에게는 또 그들의 비밀 유지 의무들이 있는데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. 정진우 기자, 그리고 현재 이 유출 경로 처음에 어떻게 박원순 시장에게 이 내용이 알려졌느냐, 여러 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경찰이냐 청와대냐, 뭐 갑자기 또 검찰 얘기가 나와요. 검찰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? 어떻게 된 이야기죠? 검찰이 경찰보다 하루 전에 먼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. 이거 네. 타임라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게 정확히 8일 오후입니다. 8일 오후. 그런데 이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가 7일에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전화를 먼저 해요. 네. 그러니까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면담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게 경찰 접수 전인 7일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7일에 일단 면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피고소인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요. 네. 그러고 나서 8일에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에 몇 시간 뒤인 7일 저녁에 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면담을 취소했다고 합니다. 아, 예. 그렇게 해서 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경찰에다가 사건을 접수하게 된 거였고요. 네. 백 변호사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7일 날 가장 먼저 피해자 측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것도 여성아동조사부라면 대한민국 검찰에서 성폭력이나 여성 대상 범죄 가장 수사를 잘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인데 그 부장검사가 연락을 받아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면담 일정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렸다. 네. 왜 그랬다고 보세요?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그 당시 현 서울시장에 관련된 거고 그와 관련해서 미리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고소를 할 때 변호사하고 부장검사나 뭐 먼저 면담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미리 만나면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. 그럼 애초에 처음에 면담 일정을 잡은 것이 실수였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제 그러고 나서 잡아놓고 이거 괜히 지금 면담을 사전에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하지 않았을까. 사실 그냥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부터 진술을 받고 그 뒤로 차차차 증거관계 확인하고 진행이 되면 되는데 사전에 면담을 잡으면 사실 이게 혹시라도 뭐 기소가 안 되면 또 사건 축소 무효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취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